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도 6월달 소띠분들의 6월달 한 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소띠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축자, 소띠를 상징하는 이 축자가 화개살을 깔고 있습니다. 이 화개살은 보편적으로 성품이 착하고 총명하며 또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은 기해년이죠. 기해년이니까 역마살에 올해는 소띠분들 삼재가 있네요. 삼재 시작하는 해니까 덜삼재가 껴 있고 역마살이 기본적인 12신살이 되겠습니다. 역마살은 이동살로 보편적으로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분주히 돌아다녀야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뭐 출장이라든가 해외여행,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진이나 선거,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이동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역마살은 지살하고 같은 이동살이면서도 지살과 틀린 점은 이 역마살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나 뭐 직장의 발령 아니면 상사의 지시 뭐 이런 것들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019년도 한 해 동안 이 소띠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소 좀 역동적이고 분주히 움직이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덜삼재가 있으니까 그 나들이에서 한층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한 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6월달 한 달을 보시면은 6월달에는 연살과 원진이 있습니다. 이 연살은 그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살은 뭐 일종 인기살이라고도 해가지고 정치인이나 연예인, 강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도화살이 있는 한 달이라 어떻습니까?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인연이 올 수도 있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기도 하겠는데 원진이 있으니까 자칫 원망을 받거나 또 원성을 듣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끼리 울리면은 오히려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부부 사이, 연인 사이, 가까운 사이에 좀 더 정감이 가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죠. 2019년도 6월달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떤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상관과 편인이시니까 보편적으로 그 자기가 하는 본업 이외에서 오히려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는 시기가 돼 가지고 다른 사람 일로 공공에 빠지거나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다툼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정제와 비견이시니까 수입도 좀 많지만은 지출 또한 만만치 않는 한 달이 돼가지고 상사나 손위 사람들로부터 다소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은 조금은 궁색한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성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각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기도 한다, 볼 수 있겠네요. 자,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을축년에 태어나셨고 정관과 식신이시니까 금전운도 괜찮고 또 이성운도 괜찮아 가지고 행운이 따르는 시기라, 이렇게 보시면은 또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윗사람들한테 눈에 드는, 자,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으니까 눈도장을 잘 찍어둘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정인과 편재시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고 사업이나 가정이나 다 원만한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네요.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도 얻을 수 있고 일도 잘 풀려 나가 가지고 어느 정도 노력보다 결실이 더 나은 한 달이 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9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급제와 편관이십니다.
일에 부침이 좀 많고 일을 하더라도 진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물건을 잃거나 뭐 도난, 손실 이런 것들이 들어 생기기도 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으면은 다소 신중해야 되는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소띠 분들의 6월달 한 달 동안에 날짜별 운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1일날 지살이죠. 그 다음에 13일도 지살입니다. 그 다음에 25일도 지살이죠. 이 지살은 이동살입니다. 뭐 이사를 한다든가 근무지를 옮긴다든가 직장의 변동, 뭐 여행, 나들이 이런 것들이 모두 지살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살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역마살하고 다른 점이 이 지살은 환경적인 변화나 윗사람의 지시, 뭐 직장의 발령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그 역마살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살은 선배나 윗사람들의 음덕도 있다 이렇게 보아지기도 하고 지난 계절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그런 생지의 기운이라 가지고 그 한 곳에 있는 것보다 다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한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일날 연살입니다. 그 다음에 14일도 연살의 원전이죠. 그 다음에 26일도 같습니다. 이 연살은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성이나 애정에 관련된 그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그 주변의 원성을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늘 가까이 있던 여직원이 이성으로 보여가지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죠.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거나 하지 마시고 부부간, 연인간 좀 더 정해가는 하루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혼자분들은 어느 정도 데이트 약속이나 연인 간에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3일날 월살의 충입니다. 15일도 월살의 충이고요. 27일도 월살의 충이죠. 이 월살은 일종의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다소 지장을 받거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일 아닌 일로 부부간에도 가까운 뭐 연인 간에도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충까지 있죠. 이날은 조금 더 다른 분들하고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하루가 된다 볼 수 있겠네요. 4일날 망신살입니다.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망신살이고 28일도 망신살이죠. 이 망신살은 자칫하면은 술이나 아니면 이성 문제 등으로 그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명예가 손상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이 망신살 후에는 자칫하면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불화하거나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망신살은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치부나 명예가 손상되는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살이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망신살 운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오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는 금전이나 재물운이 생기기도 하는 좋은 운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신중하게 보내시면은 좋은 기운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볼 수도 있겠네요.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하시기 나름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네요. 5일날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17일도 장성살의 삼합이고 29일도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은 최고조의 기운으로 모든 일에 능률이 오르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형제나 자매, 친구나 동료 그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좋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날은
자신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갖고 싶었던 것들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은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보시면 또 삼합까지 끼어 있죠. 주변에 사회적으로 만난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하는 일 그 결과도 상당히 좋은 하루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체크해 두고 조금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도 좋은 하루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6일날 반환살입니다. 그 다음에 18일도 반환살이죠. 자, 마지막 날인 30일도 반환살이네요. 이 반환살은 일종의 그 휴식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승살 때 거의 전날 그렇게 힘있게 움직였으면은 이 반환살은 이제는 그 일을 마치고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날보다 이 일은 조금 덜하고 휴식을 가지면서도 오히려 그 전날보다 보수나 대우는 더 나은 그런 하루가 됩니다. 한마디로 아래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모셔주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장승살이 자신의 노력하는 만큼 최대한의 그 효과가 나온다면은 이 반환살은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인 간이나 부부 간에 잘 자란 일로 다툼이나 갈등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루니까 좋은 기운 어긋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7일날 역마살입니다. 그 다음에 19일도 역마살이죠. 이 역마살은 지살하고 같이 이동살입니다. 지살하고 다른 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하거나 직장의 발령 등으로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큰 무리는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하루가 된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역동적이고 조금 활발하게 움직여서 오히려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은 새로운 찬스가 오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8일날 6회살의 방합입니다. 그 다음에 20일도 6회살의 방합이죠. 이 6회살은 6가지 기운에 해가 스며든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는 인덕도 좀 부족하고 좀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받기도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소 힘들고 신상에 잔병치레도 들어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방합이 끼어 있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형제 자매의 원조가 있어 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어느 정도 잘 풀려 나가고 또 생각보다 이 합의 기운이 어려움을 막아주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네요. 자, 21일날 화개살이죠. 자, 9일도 화개살입니다. 이 화개살은 밖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약간은 쉬면서 명상에 잠기거나 책이라도 읽고 뭐 철학이라도 탐구하고 싶은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화려하지만은 발전이 부족할 수 있고 명상에 잠기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색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는 날이 되기도 한다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무난하지만은 다소 활기가 좀 부족한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화개살 운에는 과거로의 회귀 기운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갈등관에 있었던 친구나 연인 사이, 부부 사이도 화해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하겠네요. 자, 10일날 급살입니다. 22일도 급살이죠. 이 급살로는 겁탈이나 도난, 부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소 잃거나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살운에는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 낯선 지역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조금만 주의하시면은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하루가 된다 보실 수도 있겠네요. 23일날 제살입니다. 그 다음에 11일도 제살이죠. 이 제살은 그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구설수가 따르거나 재물에 손실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남들하고 다투거나 잔소리를 듣거나 하는 일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이런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날에는
무리하게 일을 벌리거나 하지 마시고 현상 유지선에서 내실을 다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죠. 또 보시면은 별다른 충인 합은 없습니다. 하시기에 따라서 무난하게 괜찮은 날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12일 날 천살입니다. 24일도 천살이죠. 이 천살은 뭐 지진이나 가뭄, 홍수, 화재 뭐 이런 것들처럼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일이 많이 끼이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하는 일이 중도에 좌절되거나 일을 추진해도 결과가 좋지 못한 상태로 끝나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이렇듯 천살운에는 남들하고 함께 하는 일은 별로 좋지 못하다 하니까 친구들과 너무 술자리에 어울린다든가 하는 일은 조금 삼가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6월달 한 달 동안에 날짜별 운세를 대강 살펴봤는데요.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빨간 표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삼각 표시가 있고 빨간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운세가 좀 강한 쪽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조금 챙겨 놓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소띠분들의 6월달 한 달 동안에 날짜별 운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